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군에 도입되는 C-390 대형 수송기를 시찰하고 이번 도입이 한국과 브라질 국방협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 간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27일 서울에서 거행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안정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온 안 장관의 1년을 되짚어봅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발로 뛰는 국방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C-390 대형 수송기를 살펴보고 현지에서 인수 준비 중인 우리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한민국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으로 남미 3개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브라질 리아 공군기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 공군의 2차 대형 수송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C-390 1번기를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C-390 제작사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사 부사장에게 사업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항공기의 특징과 성능에 관해 질문하며 우리 공군 차기 대형 수송기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비행 가능 시간은 얼마예요? 다 싣고 수송하면 혹시 공중급유 있는 게 있을까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C-390이 대한민국과 브라질 국방협력의 첫 시작이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23년 공군 대형 수송기로 선정된 C-390은 최대 26톤 화물 탑재, 최대 순항 속도 마하 0.8 등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12월 1호기가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C-390 대형 수송기 인수를 위해 브라질 현지에서 교육받는 우리 공군 조종사와 정비사 13명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 촬영했습니다. 대한민국, 브라질!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만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참석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타국에서 달려온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참전국과 맺은 연대와 우정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2개 참전국의 국기가 차례로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유엔군 전몰 장병에 대한 묵념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깁니다. 영원한 우정, 위대한 시작을 주제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22개 나라에서 약 200만 명 가까이 참전했고 전투지원국에서만 4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6년 전 북한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름으로 신속하게 연대했다며 그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참전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기념식에선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참전용사와 참전용사 명예선양 등에 기여한 공로자 3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프랑스 참전용사 꼴롱 가르시아 씨에게 화랑 무궁 훈장이, 호주의 존 로도릭 멀로 씨와 미국의 셰리 스튜어드 씨에게 각각 국민훈장 성류장과 국민포장이 수여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27일 자신의 SNS에 22개국 198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 참전용사들의 혼과 유산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에서 시작해 70여 년을 이어온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의 우정. 정부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후손 교류를 이어가며 참전으로 맺어진 연대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도 계승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 1년을 맞아 SNS에 1년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주 국방과 첨단 강군 건설이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촘촘하게 구축한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발로 뛴 지난 1년간의 국방 외교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방안보 최상위 심장부인 나토 방산포럼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 정상 최초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 과거 무기를 사오던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룰메이커로 우뚝 선 역사적 대전환점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서 K방산인 단순한 무기 매매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시대를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정상외교 성과와 바탕에는 취임 첫날부터 글로벌 국방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발로 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촘촘한 안보 네트워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유대를 강화하여 국방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취임 직후 첫 해외 순방지인 폴란드에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서명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안 장관의 외교 행보는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안 장관의 각국 국방장관급 인사와 가진 회담은 약 3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게를 둔 상대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일 공조였습니다. 미국과는 취임 직후 첫 공조 통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 협의회의, 양국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는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펜타곤 방문 회담으로 이어지며 견고한 동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일본과는 유연한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 대신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요코스카와 싱가포르를 거치며 거리를 좁혔고 6월 28일 서울에서 네 번째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숲길도 없는 길도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새로운 어떤 그 한일 관계의 길이 또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장관이 언급한 길은 실질적인 군사교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9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수색구조 훈련을 한층 발전시키기로 했고 양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블루임펄스 간의 교류, 국방홍보원 방문까지 다방면에서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양국 장관이 각각 한일 청년들과 한 팀을 이뤄 펼친 친선 탁구 경기는 미래 세대를 이어주는 소통의 길이 됐습니다.
아시안보의 최대 다자 무대인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안 장관의 행보는 빛났습니다. 계엄 여파로 2년 만에 다자 안보 무대에 복귀하는 자리였지만 공백이 무색할 만큼 활발한 양자회담을 소화했고 본회의 연설을 통해 동맹, 자강 병행과 국제협력, 평화공존이라는 3대 안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확고한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 측의 책임 있는 구상에 다양한 국가가 박수를 보냈고 피트 헤글세스 미 전쟁부 장관 역시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했습니다. Frankly, it's a breath of fresh air for an ally to want to take more control more quickly. And that is an instinct we want to continue to incentivize. 안 장관의 발로 뛴 국방 외교는 미국과 일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우방 국가의 연쇄 회담을 비롯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전략적 방산 협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아태 지역 국가는 물론 폴란드, 프랑스, 캐나다까지 더해 취임 후 1년 동안 다각도로 펼쳐진 국방 외교 활동은 K방산과 대한민국 국방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견고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상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의 명백한 노력, K국방이 E&D 이니셔티브로 부정적인 것들을 엔드하고 세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인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범행 모두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네, 지난주 법무사관 100기 임관식 보도에 이어 국방뉴스는 신임 법무장교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 임관했는지 취재했습니다. 먼저 군인으로서 전장의 생존법을 배우는 각계전투 훈련 현장을 소개합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 좌우, 경계. 자, 적포탄 낙하! 법무사관 100기들이 적포탄 낙하 상황에서의 생존법을 익힙니다. 이들의 손에는 법전 대신 총이 굳건히 쥐어져 있습니다. 교관의 구령에 맞춰 적과 마주했을 때의 행동 요령과 포탄 낙하 시 행동 요령,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등 전장에서 필요한 기본 전투 기술을 익혀나갑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지만 군인의 기본을 몸에 익히기 위한 훈련은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법무사관이 되기 위한 첫 훈련은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5주간 진행됐습니다. 군인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군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인성과 리더십, 참모 업무 수행 능력을 함께 키워나갑니다. 이 밖에도 권총 사격과 행군, 제식 훈련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장교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법무사관 100기들은 법전 대신 총을 든 이유로 군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총이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자물쇠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저는 법무장교가 군에서 우력을 적절히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자물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법무장교의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법률 전문성을 펼치겠다는 마음도 법무장교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 나라와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걱정 없이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어떻게 돌려드릴까 고민하다 제 국방의 의무를 법률 전문 지식을 이용한 법무장교로서 성실히 복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편이라 생각했습니다.
교관들은 군인의 기초와 기본을 갖추는 과정이 앞으로 법무장교로 임무를 수행하는 토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학교에선 교육훈련을 통해 군인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전장 상황에서 필수적인 기본 전투 기술을 숙달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선 장교로서 성장해 나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기본을 다지는 이 과정은 앞으로 헌법적 가치와 군의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군인, 법무장교의 첫걸음이 됐습니다. 양성과정 교육을 통해 법무장교로서의 기본을 갖춰나가고 있는 법무사관 100기 후보생들. 이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군법무 교육을 통해 법무장교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법무사관 100기 법무장교들은 군인화 과정을 통해 군인으로서 작전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병과 교육을 통해 군의 명령과 작전을 헌법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도 익혔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자, 어떤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관이 내린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그래서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법무장교들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명령권자의 권한과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봅니다. 법무사관 100기의 헌법, 국방관계법령 교육 현장입니다. 이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군에선 법률 지식뿐 아니라 지휘체계와 작전 환경 속에서 법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무장교들은 실제 군 판례를 바탕으로 정당한 명령의 요건과 위법한 명령에 대한 판단 절차를 익혔습니다. 특히 헌법교육에선 군의 명령체계와 장병 기본권 보호를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조화시키는 기준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법과 원칙 앞에서는 엄정하게 군의 기강을 잡으면서도 이후에 장병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관 100기는 5주 동안 군 형사법과 군 행정법, 징계와 인권 업무, 작전법 등 법무장교에게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이 학교 교육 전 과정에 헌법 수호 교육을 반영하는 가운데 법무장교는 헌법적 가치를 실제 지휘와 작전 환경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법무장교는 군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군조직이 헌법 가치와 법치지휘에 기반돼 운영되도록 합니다. 군의 명령과 작전은 신속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법무사관 100기는 군복 입은 법률가로서 그 원칙을 지키는 수호자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공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가망인증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AI 기술이 무기체계 개발에 빠르게 적용되는 가운데 미래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지난 24일 오송 오스코에서 AI 및 첨단 무기 체계 시험평가 감항인증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6년 공군 시험평가 감항인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엔 공군과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분야 민관군 산하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기원 공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AI 및 첨단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발전 방향을 주제로 민간군 산하견이 함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것이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미래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가 적용될 무기체계의 개발과 검증의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작전 운용성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 감항인증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제 발표에선 테슬라 FSD 사례를 바탕으로 무인 항공기의 완전 자율비행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소개됐고 KF-21 개발 경험을 토대로 미래 시험평가 발전 방향도 공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무기 체계가 확산될수록 시험평가와 감항인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과 시험 환경 구축, AI 무기체계 동향을 반영한 시험평가 발전 방향이 발표됐으며 가망 인증 분야에선 AI를 활용한 심사 지원과 민군 항공기 인증 체계 구축, 군집 드론과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개발을 위한 인증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시험평가와 가망 인증은 우리 군의 항공전력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분야로 군의 작전 능력 향상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공군은 최근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소요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시험평가와 가망인증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군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험평가와 가망 인증 체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은 더는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군도 AI를 활용한 전력 증강과 임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공군 19전투비행단 AI 교육 연구센터에서는 장병들이 코딩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군에 적용할 AI 시스템까지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교육과 연구를 이끄는 공군 19전투비행단 정태정 정보통신대대장과 함께 군 AI 혁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공군 19전비의 AI 교육연구센터가 문을 연 지 2년 만에 우리 군 AI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센터가 어떤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또 19전비만의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병과 군무원이 AI와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군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센터 교육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운영부서와 실무 의견이 반영된 AI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전 장병의 AI 소양을 높이는 범용 교육,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는 자격증 교육입니다. 특히 파이썬과 데이터 분석 같은 기초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컴퓨터 비전, 생성형 AI 등 활용하여 부대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까지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네, 장병들이 단순히 AI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 직접 군 활용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장병 체력 검정 자동화 시스템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고 실제 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체력 검정은 측정관이 장병의 동작과 횟수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은 카메라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장병의 관절과 자세를 인식하고 정확한 동작 여부와 반복 횟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실전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체형과 동작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검증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완성된다면 측정관의 부담을 줄이고 체력 검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병의 맞춤형 체력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성과도 눈에 띕니다. AI 전문 인력 양성과 자격증 교육을 통해 실제 합격자를 배출했고 장병들의 참여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장병들의 변화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자격증 교육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시험에서도 응시자 중 절반 정도가 합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AI 프롬프트 실습, 빅데이터 분석 기사 과정,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코드를 만드는 바이브 코딩 등 여러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앞으로 AI는 국방의 모든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국군의 AI 경쟁력, 어디까지 발전해야 하는지, 또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AI는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여러 AI가 역할을 나눠 계획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통신이 제한된 현장에서도 적용하는 엣지 AI,
장비 고장을 예측하는 예지 정비, 가상 환경에서 훈련과 작전을 검증하는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병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임무를 AI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절히 질문하며 AI의 결과를 검증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부대에서 장병들이 자유롭게 AI를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장병들이 AI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하고 군 전력 증강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공군 19전투비행단 정태정 정보통신대대장과 함께 군 AI 혁신과 미래 국방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단 1초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전장에서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체계가 또 하나의 전투력이 됩니다. 국군 수도병원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전장 외상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대강당 앞에 마련된 의료장비 전시장. 곳곳에 전시된 응급의료 장비 앞은 작은 강의실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장비를 둘러보며 질문을 이어가고 의료진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답을 전합니다. 국군 수도병원이 지난 24일 국군 외상센터 대강당에서 제5회 국군 외상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전장의 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각군 의료진과 민간 외상 전문의, 외상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대 전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상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군 외상 치료 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트라우마 인 배틀필드를 주제로 현대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외상에 대해 그 이해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외상 체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은 모두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전투지역 외상진료와 최전선 외상진료, 전장 외상의 유형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발표자들은 합동 응급의료 훈련 경험과 해외 파병지에서의 실제 의료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전장 의료의 현실과 시사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최전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외상 수술 기법과 치료 전략, 전장 환자 분류, 후송 체계 방안 등을 발표하며 전투 지역 내 외상 진료 체계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각각 요소마다 필요한 손상 통제 술기와 수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소중한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 때 민간과 군이 같이 협력하는 훈련, 교육 체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이 아마 그런 밑거름을 만드는 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장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 외상 치료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군과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군 외상 치료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최신 의료기술과 의무지원 체계를 공유하며 전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핵 WMD 위협이 고도화되고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전장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화생방 교육훈련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해공군과 해병대 화생방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합동 화생방 교육훈련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화생방 교육훈련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화생방 교육훈련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각 군이 축적한 교육훈련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군별 교육 체계와 장비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교리와 교리 발전 체계, 핵 WMD 대응 역량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와 가상현실 VR,
혼합 현실 MR을 활용한 과학화 교육훈련 발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된 세미나를 통해서 공통의 장비, 교리를 운용하는 육해 공군 및 해병대가 화생방 작전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가상환경을 활용한 과학화 교육훈련이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반복 경험하게 해 교육의 실전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6년 합동 화생방 교육훈련 세미나를 통하여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가 상호 협동성이 강화되고 소통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미나가 매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는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합동화생방 교육훈련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위협 대응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현지 시간 27일부터 31일까지 미 사이버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사이버 훈련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이 각국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군 3함대 소속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 한문식함이 27일 부대 해상생활훈련장에서 함종 승조원을 대상으로 혹서기 해상생활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함대 해상생활훈련의 하나로 함정 승조원들의 해상 생존 능력 향상과 임무 수행 태세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 17보병사단은 상비 예비군과 현역 장병으로 구성된 북진여단 백호대대 박격포팀이 군단 최정예 박격포팀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군단 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상비 예비군과 현역 장병이 한 팀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으며 습도 높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져 폭염 중대 경보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대기에서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산악을 중심으로 뇌우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사천은 2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사천은 39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며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주 후반까지 나뿐만 아니라 밤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 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